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비정규직 청년 김군이 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중에 목숨을 잃은 구역 참사가 일어난 지 5년째 되는 날입니다. 김군이 숨진 뒤 2년 만에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던 김군의 동료들은 정규직이 됐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하는데요. 제2, 제3의 김군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과연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까요? 서울교통공사 노조 PSD 임선재 지회장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이 구역 참사 5주기인데요. 네. 시민단체들이 이번 주를 또 추모 구간으로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노숙농성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지금도 현장에 계시는 겁니까? 지금 잠깐 인터뷰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지금 같이 동료들도 지금 시청 앞에 계시는 거예요? 동료들은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결합을 하고요. 예. 농성장은 저 혼자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구역 참사 당시 진상조사단이 권고사항을 많이 지적했어요. 네. 여전히 많이 지켜지지 않고요. 특히 조직 운영과 체계에 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여전한데요. 예. 예를 들면 사람이 굶지 않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이 노동자도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네. 여전히 5년째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제대로 된 부서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조직 개편이나 그에 맞는 체계적인 운영 혹은 인력 충원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군이 숨진 뒤에 사고 트라우마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동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까? 일단은 그날의 사고가 내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정말 함께 일하던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 그리고 일하다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충격들 다양한 생각들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특히 최근에 한 분 같은 경우는 김군만 생각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인데 라면서 다른 일에는 참 초연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약을 드시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네. 구역 참사는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이후에 개선이 좀 됐습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2인 1조만큼은 반드시 지켜지고 있고요. 공사도 이 부분만큼은 노력을 많이 했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군 동료들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하청업체 소속일 때하고 비교했을 때 정규직이 된 이후로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일단은 하신 것처럼 정규직이 되면서 제일 큰 변화는 위험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건데요. 그전에는 위험하더라도 예를 들면 고용이나 해고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됐다면 지금은 그 업무는 위험하니 안전대책이 마련되면 하겠다. 혹은 야간에 열차 운행 종료에 되고 나서 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비로소 생긴 거죠. 이게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정규직 전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휴식 공간이나 휴게 시간 부분에 대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전처럼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이럴 정도는 아니고요. 정시를 지키지는 못해도 이후에라도 식사는 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한계조가 많게는 하루에 15개역을 관리해야 되는 여전한 현실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동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이제 역이 많은 만큼 업무 하중도 많고 이런 것들이 휴게 시간 부족이나 한편은 효율적인 업무 불가능 이런 것들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요. 입사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내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겪는 일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나마 무시나 갈등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많이 가시긴 했는데요. 네. 이제 여전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입사 경로가 다르고 이런 조직이 완전 안정화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승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조직의 진로, 미래가 불투명한 데서 오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요즘에는 더 크게 다가오는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타직종에서 저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파견을 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뭐 소속감이나 동질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데서 오는 갈등이나 뭐 이제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고용입니까? 어떤 형태가 돼 있는 겁니까? 지금은 정규직 전환이 돼서 직고용이기는 하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정규직 직고용 되더라도 이제 그 위에 관리하는 관리자라든지 뭐 부서 체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거죠. 이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네네. 사실 노동 환경은 달라진 것만은 틀림이 없는 거네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 네네. 뭐 산업재해에 관련된 위험성에 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뭐 고용 형태 제가 지금 여쭤봤지만 그런 부분이든 간에 뭔가 좀 달라져야 한다. 아직도 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조직 안에서 이 미래를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단순하게 장애를 처리하는 정도의 역할이었다면 네. 이제는 말 그대로 승강장 안전문이라고 하는 분야에 예를 들면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사에 대한 발주라든지 각종 책임을 다 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그에 맞는 이제 역할과 또 책임과 지위와 이런 것들이 함께 잘 지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조직 체계가 갖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뭐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구역 김군 사고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산업재해와 관련되는 네. 뭐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생생히 목격한 당사자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이 결코 남의 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끊임없이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고 가능성을 방치하는 사업자 원청의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사실 뭐 김군이나 뭐 김영균님, 이선호 군이 그 업무가 위험하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네. 하지만 그 해고당할지 모르는 위험 앞에서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별로 없고 문제는 비용을 이유로 이런 것들을 알고도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고용주와 이 원청에게 그 책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안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제 노동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네네. 산업재해 혹시 발생한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산업재해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일단 사망자는 없고요. 예. 뭐 일하다가 간혹 이제 아무래도 중량물을 다루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경우들은 있는데 예. 뭐 그런 것들이 뭐 과거와 같이 뭐 열차에 치인다거나 뭐 이런 그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역 참사 이후에 김용균 씨, 그다음에 이선호 씨 이런 청년들이 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청년들의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실 이거 개선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입장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들에게 위험한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주어줘야 그만큼 사용자들도 그것에 이제 따라서 그런 위험을 방치하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거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저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다. 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돼서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여전히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노동계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97% 그러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예. 이게 우리나라 비율로 치면 97%거든요. 사실 97% 산재를 눈 감아주는 법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적용 범위가 확 넓어지잖아요. 네. 당초 이제 법안을 제정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그러면 기업들이 상당히 큰 부담을 진다. 네. 그리고 개인의 과실도 사실 기업주의 처벌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주들의 태도가 바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앞에서는 예외나 타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그 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담은 뭐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도 했고 오늘 정의당 대표하고 한교안 전 대표는 구역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정치권에 바라는 점
어떤 게 있으세요? 사실 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김용균 없는 기념품법이 되었고 방금 말씀드린 중대재해처벌법도 97%를 눈감아주는 법이 됐잖아요. 저는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 뭐 구의역 추모주간, 김용균 추모주간 이틀만 관심 가지지 말고 평소에 이 문제를 꼭 관심 가지고 제대로 법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노동교육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네네. 이른바 노동안전, 노동자의 권리를 학교에서부터 가르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인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장래에 모두가 노동자가 되든 사용자가 되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안전한 일터 그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일회성이 아닌 전반에서 다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저는 요구고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긴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네. 우리 모두가 이제 산업 현장 목소리에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좀 기울여야 할 텐데요. 네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저는 이 구의역 참사 5주기를 제대로 추모하는 것은 첫째로 더 이상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노동자들이 열악한 현실이 바뀌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구의역 진상조사단의 권고사항이 끝까지 제대로 이행돼서 네. 이런 현실이 모범적인 사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청취자 1928님께서요. 구의역 참사가 벌써 5주기가 됐군요. 아직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없어 보여서 마음이 아립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모든 분 적절한 치료 잘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을 하든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또 의견 보내주시기도 하셨네요.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 PSD 임선재 지회장이었습니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화제성 뉴스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불금의 교양학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